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터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선상 토론의 제목은 새시대 한일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담한 대일 제스처를 보였고 그 결과 약 11개월의 시간 동안 양국 정부의 수뇌가 4번씩 만나는 한일 관계가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돼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자리에 모이신 패널 여러분들의 말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외교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할 때는 일하시는 분들의 한국의 위상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을 했고 기여와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한미일, 한중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안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승전 한일 관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자 간에 있는 갈등과 대립 사안이 항상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는데 그게 아니라 양국이 이제 조금 더 협력과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요즘 친일, 반일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스프하게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한국과 일본은 같은 피와 그 다음에 성장기를 함께 나눈 일란선 쌍둥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별이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같습니다. 반잔을 채웠는데 일본이 나머지 잔을 채워서 한 잔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섭섭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시다 총리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일본의 전문학자들도 정말 아슬아슬하고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일본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꾸준하게 투트랙 그 소통을 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전체되었던 관계를 복원하면 되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에 한일왕 양국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변화가 많이 일어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더 높아졌고 반면에 일본은 과거 10년을 넘어서 30년 동안 전체되어 있는 그런 국제 관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시킨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국제 환경의 변화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실은 과거 10년 동안에 한일 양국 군내에서 일어났던 일들 변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전체되었던 관계를 복원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국제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한일 양국 군내에서 일어났던 변화 그거를 반영시킨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이제 강제동원 문제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사 인식의 문제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3월에 교과서 분위기, 5월, 6월, 7월 사이에 외교청서 강의 백서 문제, 그다음에 이제 3월, 8월, 11월에 야스쿠니 문제 등등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 무시해버리자. 우리 다시는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과거사는 불문에 묻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어떻게 일본 쪽에서 어떤 호응이 올 거냐, 반응이 올 거냐. 앞으로 이제 1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고 봅니다. 왜 일본 쪽에서 그런 만한 호응이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저기 생각을 할 때, 글쎄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일본 쪽에서는 불신감이거든요. 불신감. 왜 그러냐면은 한일 관계라는 것이 그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이렇게 두터워졌다 해가지고 지금 해결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이게 한국의 국내 상황이, 한국의 국내 정치의 그런 분단 상황이 말하자면 외교가 내정화돼 버려가지고 한일 관계를 크게 흔들어버립니다. 그런 그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신감을 불식할 수 없다. 이 윤 대통령하고 합의를 봐도 이게 2026년인데 다음 대선이 그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역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 한일 관계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의 그 반응도 바뀌고 있는 거고요. 한국,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한일 관계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국내적으로 사용하는 레토릭과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레토릭이 계속 차이가 나요. 양적인 교류와 협력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좀 더 확장된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또 반복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에 관한 문제는 이상주의적인 어떤 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이상주의를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통문제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정치의 연장선이었죠. 한일 관계 이렇게 과거 5년간 특히 그런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국제 관계로 전격이 전환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양국 정상의 정치적 리더십이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이것은 뭐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저는 볼 때는 상당한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제가 좀 제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한일 간에 뭔가 좀 상징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 같은 게 나와주는 게 좋겠다.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 같은 데서 실력을 해서 지금은 사실 보면은 그 많은 대학들이 일본의 많은 대학들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만 이 양자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가 형성이 될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점 인정받을 수 있고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도 할 수 있고 인턴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대학생들이 오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상당히 그 상호 간의 이해가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한 사람들 아니면 저 앞에 저기 고래 아이가?